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건강 문제로 물러난 아베 일본 총리의 후임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가 된 스가 장관은 모레 총리로 취임한 뒤 새 내각을 발족시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네, 황현택 특파원,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자민당 새 총재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선거에는 자민당 국회의원과 지역 대표당원 등 535명이 참여했는데요. 스가 장관은 이 가운데 70%가 넘는 377표를 쓸어 담았습니다. 경쟁자이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89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은 68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례적으로 파벌 없이 총재 선거에 출마했지만 스가 장관은 당내 주요 파벌의 지지를 모아서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틀 뒤인 16일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제99대 총리로 지명되고요. 나루히토 일왕의 임명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스가 내각을 발족시키게 됩니다. 자민당 총재 임기는 원래 3년인데요. 스가 장관은 건강 문제로 사임한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 즉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스가 장관은 7년 8개월간 정부를 대변해 오면서 아베 정권 2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정권의 연속성, 안정성 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특히 한일 관계를 포함한 외교 문제에 대해선 아베 총리를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상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아베 시대 한일 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스가 장관은 잠시 후 6시에 자민당 새 총재로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 발생이 이틀 연속 2자릿수로 떨어져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60대 이상의 고령자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98명, 해외 유입은 1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1명, 경기 30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에서 총 81명이 확진됐고 충남 7명, 부산과 광주에서도 각각 3명이 확진됐습니다. 8.15 도심 집회와 관련해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7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방문 판매업체인 TR 이노베이션, 사라킨과 관련한 접촉자 조사 중에 2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산양삼 사업 설명회에 관련한 접촉자 중에서도 3명이 추가돼 모두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청양군 김치공장과 관련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모두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감소세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잠복 감염과 N차 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격리 중인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40%에 가까운 1,300명이고 위중 중증 환자도 전체 확진자의 10%에 이른다며 고령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거리 두기 수준은 2단계로 완화됐지만 핵심 방역 수칙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고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과 빙수점의 경우에도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는 있지만 좌석 한 칸 뛰어앉기나 테이블 뛰어앉기 등을 통해 실내 인원이 제한됩니다. 300인 미만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와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운영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은 지켜야 합니다. 전국의 PC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되지만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좌석은 뛰어앉아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치명률이 높은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되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금지됩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 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도 유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단계별 기준과 조치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서울에서는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41명이 늘었습니다. 이 서울시도 방역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지만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한강공원 일부 통제 등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주간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운영했던 서울시는 오늘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합니다. 2단계 전환에 따라 PC방과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제과 제빵점, 민간 체육시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학원에 내려졌던 집합 금지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시정 조치 없이 즉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계속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 2,700여 곳의 PC방에는 기존 집합 제한 대상 방역 수칙에 더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 금지, 음식 섭취 금지, 흡연실 운영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또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시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방역의 중대기로라면서 이 기간 신고된 40만 명 규모의 117건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여의도, 반포, 뚝섬 한강공원 일부 구간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계속 시행됩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주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가 26%고 무증상자 비율이 31%에 이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41명이 늘어난 4,700여 명입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오늘부터 수도권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에선 오늘부터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도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해 업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영업을 재개한 대전의 한 PC방.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고 자리 뛰어앉기 등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지기 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 6명이던 아르바이트 직원을 1명으로 줄이는 등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이익은커녕 비용의 20%도 건지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손님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뭐 많아봤자 20, 30명 시간당 그것도 뭐 밤새 24시간 이렇게 있으면 열어도 적죠. 오늘부터 영업이 재개된 노래 연습장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다시 문을 열 수 있다는 게 다행이지만 영업이 이전처럼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다시 영업 제한을 받게 돼 일부에선 영업 재개를 미루고 업종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인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그냥 고육지책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대전 지역에 새로 문을 연 노래 연습장은 6곳에 불과하지만 폐업 신고한 곳은 44곳에 이릅니다. 이제 쓸데없어요. 노래방은 뭐 영업은 안 하고 다른 거 세줘야지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아도 또 문을 열어도 손해가 나는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 이어 어제 당사자인 서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를 어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우선 서 씨는 2017년 6월 2차 병가가 끝나고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개인휴가 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당직 병사는 서 씨가 복귀하겠다고 하더니 잠시 뒤 상급부대 대위가 휴가자로 처리됐다고 알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당일 당직 병사와 일체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당일 서 씨가 당직 병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2일엔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당시 군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 병사에 이어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진 지원 장교, 또 부대 관리자였던 장교 등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당시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 장관도 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절차를 어길 이유는 전혀 없었다면서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의 오류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추후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현재 휴가 명령과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일부 행정적 절차상의 오류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출석하자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하연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특혜 논란에 집중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와 부대 배치, 통역병 청탁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듭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하려고. 검찰 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요. 또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을 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면서 야당이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코로나와 경제 위기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중요한 시국에 이 사실이 아닌 의혹과 허위 폭로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치게 만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최고 책임자인 자신이 검찰 수사 사안을 자세히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보자인 당직 사병이 억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자신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적이 없다. 보좌관 전화 의혹에 대해선 자신이 시키지 않았고 보좌관의 전화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중이어서 오해를 살까 봐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추 장관 아들 논란은 정서적 접근보다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장관 경질에 대해선 판단의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대정부 질문에 앞선 시정연설에서 코로나 극복 지원금이 추석 전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4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하는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선 비대면 사회에서 통신이 중요하다며 예산 편성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지난 7월 폭우 때 침수된 부산 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는 안일한 재난 대응과 부실한 시설 관리 탓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8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세찬 장대비에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른 부산 초량 제1 지하차도.
당시 부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도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이후 상황 판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바로 퇴근했습니다. 부산시는 변 대행이 전화 보고를 받으며 재난에 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변 대행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차도 관리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도로에 빗물이 차면 자동으로 운전자들에게 진입 금지를 알려야 하는 지하차도 전광판. 경찰 조사 결과 침수 당시 이 전광판은 고장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또 저류조에 토사 등 이물질이 쌓이고 배수로 일부가 막히는 등 관리 부실로 배수 펌프도 설계된 처리 용량만큼 빗물을 빼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하차도 관리를 맡은 부산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폭우 때 상황 판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부산시와 동구청 공무원 등 3명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초동 대처를 한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은 당시 장비가 없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못한 것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와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정대협, 정의연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대협 전 대표이자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 7개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해 총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또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한 뒤 문체부와 서울시에서 총 3억여 원을 지급받아 보조금 부정 수령과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인천 영종도에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이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이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5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새벽 인천 중구 우랑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54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 33살 A씨는 사고 당시 빗길에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47살 남성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2차례 입원했으며 이들이 타고 있던 벤츠 승용차는 조수석 남성의 회사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유족의 글이 올라와 5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창룡 경찰청장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지난 4월 총선 전날 서울시장 비서실 내부에서 성폭력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비서실 소속 남성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시장 비서실 직원 등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 당사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우리 시간 오늘 오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918만 8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92만 8천여 명입니다. 국가별 확진자 수는 미국이 670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브라질이 400만 명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서부에선 8월 말 시작된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사망자가 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면적만 남한 면적의 5분의 1에 이릅니다. 대기질도 역대 최악입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오리건의 한 마을은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잿더미에서 시신 발굴을 하는 장면은 공포 영화를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오리건주 주민 4만여 명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Can't go back yet. We're going to wait for at least one day of rain before we go back because there's ash. It's thick ash everywhere. 8월 말 3개 주에서 시작된 미서부 산불은 몬태나주 등 10여 개 주로 번졌고 지금도 100여 건의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남한 면적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워싱턴주에서 1살 남자아이가 숨졌고 오리건주에선 개를 끌어안은 채 숨진 13살 소년이 발견되는 등 사망자도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산불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산림 관리의 문제라며 무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Please remember that. It's about forest management and other things, but forest management. 설상가상으로 하늘을 오렌지색으로 물들인 연기는 대기질까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주도인 셀럼의 대기질은 계측 범위를 넘을 정도로 악화돼 1985년 이래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If we have to rebuild, we have to rebuild. We still have so much cleanup to do because of the ash. 현지 의사들은 산불로 인한 연기가 폐질환을 가중시켜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 경찰관 2명이 괴한의 기습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범인을 사형 집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한 도로 총기를 든 남성이 경찰 순찰차에 다가가더니 차 내부를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인 것처럼 행동하다 총을 쏜 남성은 황급히 도주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오후 7시쯤 관내 순찰을 돌기 위해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총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관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입니다. 총상을 입은 경찰관들은 남녀 1명씩인데 경찰관으로 근무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y are both critically injured, multiple gunshot wounds. They are currently being treated for at the hospital.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들이 만약 숨진다면 살인자를 빨리 사형 집행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편 경찰 폭력을 비판해온 일부 단체 회원들은 총상을 입은 경찰관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앞에서 경찰관들이 죽기를 바란다고 말해 논란을 짚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유달리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을 자주 보게 되면서 코로나19 역설이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풍향과 강수량 등 기상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시민들이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올해 국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 지난해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계절관리제가 끝난 4월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졌습니다. 올해 유독 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진 이유는 뭘까? 역시 코로나19가 미세먼지를 물리치고 코로나 때문에 좀 깨끗한 것 같아요. 공장도 많이 안 가동하고.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기상 조건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를 분석한 결과 강수량과 동풍 일수 등의 기상 조건이 미세먼지 농도를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6% 낮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형 사업장 배출량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감축돼 있었는데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3, 4월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율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거리두기로 감소했던 서울 교통량도 5월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97.5%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든 코로나19든 예측 불가한 외부 요인이라며 국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언제든지
줄 수 있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도리어 대기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노력들이 굉장히 더디게. 한편 중국의 올 상반기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3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대비 10% 정도 줄어 국내 감소율보다는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11거래일 만에 돌아온 기관 순매수와 함께 외국인의 사자세가 유입되며 한 달여 만에 2,42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단독 매수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1.22포인트 상승한 2,427.91에 코스닥은 5.73포인트 오른 894.17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4차 추경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에 나서며 1% 넘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화웨이 제재 영향에 따른 반도체 현물 급등에 나란히 2% 넘게 올랐고 3,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현대차가 5% 가까이 상승하는 등 현대차 그룹주가 강세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했던 카카오게임즈가 상승 행진을 멈추고 9% 넘게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40전 내린 1,183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이제는 출근하실 때 가벼운 겉옷 하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아직 한낮의 더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겉옷을 챙겨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해가 뜨기 전, 해가 지고 난 뒤, 그러니까 출근길과 퇴근길에는 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선선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중부 내륙, 전라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영동과 전라 동부 내륙, 제주 산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와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